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오늘도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그동안에 민주당에서는 오늘 무조건 원구성 강행 처리하겠다 예고를 했었는데 일단은 오늘 결렬이 된 거죠? 불발이 된 거죠? 원구성은?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국회의장이 15일 날 다시 열기로 하고 협상을 더 해라 이렇게 지금 연기를 하셔서 이제 뭐 한테부 쉬어가는 거죠. 사실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 좀 부담이 돼요. 여론이 부담이 되는 거니까 한 번 더 협상을 진행해 보고 15일 날 아마 처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5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에 드디어 이제 원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봐서는. 예상이 자, 그런데 그렇습니다. 오늘 보도가 된 거 보니까 그 가합의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가합의안을 갖고서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가 통합당 의총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 그 의원들이 거부를 한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가합의안대로 아마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큰 변수 없이 여기서. 뭐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죠. 통합당이 계속 통합당은 지금도 뭐 회의 안 가겠다고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5일 날 회의를 열어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공식 입장은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협상을 할 겁니다. 할 거고요. 지금 말씀한 11대 7 정도로 나눠질 것 같고 가장 논란이 됐던 법사위는 여당이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 예결위하고 정무위. 정무위는 사실 원래 여당이 했었거든요, 계속.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예결위하고 정무위 그리고 국토위가 이제 뭐 아주 노른자위라고 늘 얘기를 했던 그 자리인데 그 정도를 예결위도 사실 이제 논란이 됐던 자리인데 예결위를 양보하고 법사위를 가져오는 쪽으로 아마 정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법사위만큼은 민주당이 지킨 거고 대신 이제 그렇죠. 통합당 입장에서는 법사위를 내주더라도 나머지 노른자위 7개는 가져올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몰라요, 사실. 그렇죠. 주말 동안에 또 어떻게 또 바뀔지. 그럼요. 협상은 계속 할 겁니다, 아마. 그렇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할 것 같고 이제 주말 통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이 6월 12일인데요. 생각해 보니까 북미 정상회담 꼭 2년을 맞이한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이. 싱가포르에서 했던 6.12.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반도가 살짝 좀 긴장 상태? 오늘 리선권 그 외무상 명의의 담화가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더는 대가 없이 치적 선전을 위한 보따리를 던져주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여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서 아주 맹 비난한 그런 게 이제 며칠 됐죠. 그런데 이 두 언급에 대해서 이 의도는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 두 언급의 차이를 먼저, 그러니까 의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의도는 뭐냐면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북한 내부에 있는 어떤 그 김정은 정권에 대한 불만 이런 부분들을 무마하려는 의도가 첫 번째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에요. 북경 지역, 그러니까 북한하고 중국 접경 지역이 완전히 봉쇄가 됐잖아요, 지금. 그런데 사실 장마당이나 북한에 들어오는 물자들이 들어오는 통로가 지금 대북 제재 때문에 다른 데는 국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 보니까 중국을 통해서 주로 물자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게 차단이 되면서 상당히 경제가 어렵고 그다음에 생필품이 상당히 없는 상태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제 불만이 계속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 사태에 대한 어떤 뭐 북한은 공식적으로 환자가 없다고 하지만 뭐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마를 하기 위해서는 내부에 적을 만들어서 대외적으로 적을 만들어서 그 적에 대한 어떤 규탄 이렇게 가게 되면 내부의 동요를 막을 수 있다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제재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국을 좀 설득하고 압박을 해서 미국이 대화의 장소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함께 담겨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투쟁적으로 뭐 대결적으로 보이지만 그 말은 속으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니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라고 하는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하나 이제 이 두 가지 즉 이선권하고 김여정이 했던 발언의 두 가지
가지 다른 점이라고 하면 예. 김여정의 발언은 노동신문에 실렸어요. 노동신문은 북한 주민들이 다 보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보는 거 노동신문에. 그렇죠. 근데 예. 리성권하고 어제 또 미국 국장이라고 있거든요. 북한에. 예. 미국 국장이 미국에 대해서 비판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은 노동신문이 아니라 대외 선전 매체에 실었거든요. 예. 그 말은 예. 이거는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대북 전단에선 강력하게 우리 정부의 조치를 요구한다고 볼 수 있지만 예.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같이 보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다.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상황이 미국의 동의 없이는 우리가 나름대로 대북 제재를 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다고 하면 대화의 여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뭔가 요구를 하는 그런 쪽의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노동신문이 아닌 대외 선전 매체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이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이제 내부 불만을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 아주 강경한 메시지를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아직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는 유화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 최근에요 그 대북 전단 살포 때문에 이거 좀 말이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네요. 지금 경찰에서는 그 탈북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경기도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하면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야권 통합당에서는 이제 얼마 전에 그 주호영 원내대표도 인터뷰를 했던데 아니다, 이 표현의 자유 보장해야 된다, 대북 전단 살포 놔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그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할 당시에도 이 문제가 논란이 돼서 맞고 그랬었어요. 북한에 대한 어떤 비판의 입장을 취하는 그걸 지금 저는 억압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접경 지역에 있는 국민들,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안해하고 국지적 도발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대북 전단을 계속 이렇게 보내게 되면 북한이 그걸 이게 없애기 위해서 뭐 이렇게 기관총을 발사한다거나 접경 지역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접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막 물리력을 동원해서 이걸 못 날리게 막 싸우고 그러기도 했었어요. 박상학 대표하고 그런 적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면 이게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것이 과연 국민의 이익에 합하는 거냐 하는 부분에 이제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표현의 자유 문제로 접근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나 아니면 북한의 잘못된 어떤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이제 그 물리적 충돌이나 한반도의 긴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반드시 할 필요가 있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라고 저는 보고. 근데 이제 현행법으로는 사실 이거 날리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경기도나 정부에서 나서서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재난 관리에 관한 법에 보면 그 사회적 재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위험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지역이 선포가 되면 출입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대북 전단을 날렸을 때 그 사회적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기도가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경기도는 그 지역, 접경 지역 7개 지역을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출입을 금지시키겠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현행법으로 또 가능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그 가스를 주입해야 되거든요. 이거 날리려면. 가스를 주입하려면 특별 취급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가스를 주입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법으로 처벌받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광고물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삐라라고 얘기하고 선전물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불법 광고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광고물을 날리거나 부착하면 또 처벌을 받게. 물론 처벌이 가볍습니다. 과태료 정도예요. 뭐 형사처벌이 뭐 구류를 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낮지만 그런 이제 사용 가능, 현행법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걸 막겠다고 하는 것이 경기도의 발표고, 정부도 아마 그런 쪽으로 할 수밖에 없다. 법이 없는 걸 가지고 정부가 이걸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그 사회 재난과 관련된 법이지만 이 법을 인용해서 결국 이제 이런 행동들이 우리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어떤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줄이려는 의도다. 이렇게 보여져서 저는 좀 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좀 짜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걸 보내는 분들도 이 우려가 있는 부분은 또 고려를 하고,
그래서 좀 다른 방법을 활용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꼭 이 물리적으로 이런 걸 보내는 게 맞을까.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제 조사 우리가 이제 국민들도 이게 인터넷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보내는 이 대북 전단이 상당히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요. 정말 논리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뭐랄까요, 뭐 조금 좀 과하게 표현하는 부분들, 인격적으로 물론 뭐 그게 본인들이 볼 때는 김정은이나 이설주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극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정부의 누군가에 대해서 예컨대 북한이 막 그런 자극적인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보내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컨대 뭐 그런 거니까 국민들 안전을 생각한다면 조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내용이 또 있군요. 예. 또 한간에는 또 이런 탈북 단체에서 뭐 인권 문제를 위해서 이렇게 전단을 살포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의도가 있다. 그래서 뭐 돈벌이 수단 아니냐 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목소리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뭐 저희가 이제 그건 확인된 게 아니니까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위협받는다고 하면 사실 연평도 포격도 큰 그림에서 보면 이런 이제 대북 전단 살표가 빈리가 됐다고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일이 또다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연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제어하기 위해서는 평화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삐라라고 하는 이 대북 전단, 우리 근데 그 어렸을 때요. 삐라 이거 종종 좀 보지 않았나요? 많았죠. 네, 맞습니다. 많았어요. 저도 지금 이거 어렴풋이 초등학생 때 이거 뭐 주물러 다니고 이거 경찰서를 갖다 주고 갖다 주면 공책 주고 연필 주고 이랬잖아요. 또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만 사실 이거 대북 전단을 보낸다고 해서 효과는 뭐 거기 전달되는 것도 아주 극히 일부라면서요. 뭐 바람이 이쪽으로 불어와서 전달도 안 될 뿐더러 사실 그거를 읽고 나서 북한 주민들이 그래 내려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자, 이것도 좀 이 문제도 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요즘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주고 있는 사건이 있죠. 지난주에는 천안에서 9살 그 남자아이가 여행용 가방에 숨진 사건이 있었어요. 이게 있었고 뭐 사회를 아주 발칵 뒤집어 놨는데 또 이번 주에는 경남 창녕에서 똑같이 9살 여자아이가 발견이 됐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아동 학대.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손가락 뭐 프라이팬에 이렇게 지지고 뭐 지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런 보도가 있었고 뭐 굶기고 물고문을 한다는 얘기도 나왔고요. 또 어제 그제는 또 뭐 쇠젓가락으로 발을 지지고. 참 그래서 지붕을 통해서 아주 가파른 그 지붕을 통해서 탈출했다는 그 얘기가 전해져서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뭐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2건이나 발생해서 그러니까요. 아동 학대 이거 정말 너무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이거 처벌을 강화해야 되나요? 처벌을 일단 강화해야 되고요. 그거 뭐 기본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처벌 강화보다 먼저 중요한 건 이런 위험에 빠진 아이들을 빨리빨리 찾아내서 구출해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게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를 안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는 학교 안 오면 학교 안 온 학생들을 이렇게 찾아가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가능했는데 온라인 교육을 하니까 온라인상 출석한 것처럼 해놓고 아이를 이제 학대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문제가 되니까 대통령도 직접 나서셔가지고 이 문제 좀 빨리 해결하라고 지시를 했고 교육부가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 대책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만 3세 이상의 아이가 집에서 교육을 받거나 집에서 학교에 이제 유치원이나 이런 데 안 가고 집에서 부모의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모두 전수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모든 학생들 3세 이상 되는 학생들 모두 전수조사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뭘 발표했냐면 지난 3년 이내에 그 아동학대 문제로 신고를 받고 처리된 사안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겠다. 그러니까 아동학대한 사람들이 한 번 하고 이제 처리가 됐다 하더라도 또 아동학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집으로 많이들 돌아가잖아요, 그 아이들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3년 이내, 지금까지 3년 전까지 다 해서 그런 일이 있었던 학생들 다시 한번 조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모하고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부모와 이게 떨어뜨리질 않아요. 친권을 갖고 있는 부모가 키우겠다고 하면 강제로 떨어뜨릴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이 가정폭력이 있는 아이의 경우에는 강제로 부모로부터 격리를 시키는
그런 제도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네.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중요한 건 이게 빨리 시행이 돼서 지자체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 이런 이제 관련 단체들이 함께 모여 시민사회 단체까지 함께 예. 합동조사반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조사를 통해서 이런 아이들이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하게 되면 빨리 찾아내서 이 아이들을 구출해내야 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정말 처벌을 엄하게 해서 한 번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인생을 망친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변해야 됩니다. 지금 뭐 국민청원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고 참 세상은 보면은 요지경인 것 같아요. 이 창녕의 그 9살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뭐 100번 양보를 해서 그 계부는 뭐 그런 경우 우리가 흔히 보니까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어떻게 친엄마가 뭐 정신적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고는 합니다만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딸을 어떻게 친엄마가 같이 학대를 할 수가 있는지 이건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이건 참. 아이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또 듣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